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역할로 현대자동차의 그 브랜드 비전, 인류를 위한 진보가 반영된 다양한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다가올 미래의 그 디자인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현대자동차 크리에이티브 웍스 브랜드 디자인 팀 장영 팀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걸로도 하고 이걸로 하는데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도 안 좋고 이런데 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부담도 되는데 일단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 좀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디자인 디자인인데 뭐 시각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뭐 산업 디자인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다 섞여 있어요. 영상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영상 디자인 그쪽은 아니고 시각이랑 제품 그리고 뭐 공간 다 모여 있는 거죠. 일단 뭐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현대자동차의 크리스웍스실의 브랜드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는 장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혹시 들어본 적 계세요? 혹시 뭐 하는 데인지 들어봤다라던가 뭐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요?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웍스실이라는 조직으로 돼 있고 지금은 한 6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 차라는 걸 파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차를 잘 만드는 거는 이제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차 자체 뭐 디자인 사실 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사실은 많이 좋아졌죠. 현대차가. 근데 이제 이 브랜드라는 게 현대자동차 브랜드라는 게 물론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이 어떻게 예를 들면 전시가 되고 어떻게 광고가 되고 어떻게 소통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어떤 기업의 브랜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이 더 고객과 잘 소통하고 이제 인게이지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 저희 조직 안에는 지금 4개의 팀이 있어요. 전략팀, 커뮤니케이션 팀, 그리고 디자인 팀. 전략이 이제 브랜드의 어떤 방향성을 수립하게 되고 그리고 디자인에서 그 브랜드가 그렇다면 어떤 룩앤필로 소통이 돼야 되는가를 정하게 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양한 영상이나 캠페인으로 그 브랜드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저희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원래 보통 땐 다른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요새는 또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일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저희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화상회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집에서 이제 뭐 컴퓨터를 이렇게 접속해서 뭐 회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수업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죠. 이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라떼는 같은데 토요일에도 중학교 때 학교를 나갔었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토요일에 항상 출근을 했었고 당연히 노는 날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주 5일제가 되고 이제 지금 또 주 4일제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어떤 혁신을 하려면 또 이제 어떤 외부의 자극도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자극을 이제 디자이너니까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이제 어떤 뭔가 솔루션을 내야 되겠죠.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이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자 이제 뭘 만드느냐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그냥 예쁜 거, 뭐 좋은 거, 뭐 보기 좋은 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림 하나 그려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 크리에이티브나 디자인이라는 거는 당연히 보기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보기 좋은 게 사실은 어떤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정말 디자인의 파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뒤로 갔구나.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어떻게 워킹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개 정도 저희가 보통 그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일할 때.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오리지널 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게 남들이 한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냥 보기 좋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불편함을 해결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당히 보기도 좋고 뭔가 기능도 하는 것 같은데 끝 마무리가 좋아야 되겠죠. 뭐 마감 품질이라든지 혹은 뭐 그리드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맞아 떨어질 때 정말 괜찮은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약간 몸풀기로 우리 자꾸 이걸 몸풀기로 저희가 사실 하는 게 브랜드 디자인이에요. 이름도 그렇지만 이거 혹시 무슨 브랜드인지 아세요? 카드는 맞아요. BC는 아니고 마스터카드예요. 이거는요? 코카콜라. 이것 좀 어려워.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나오면 보통 사람들이 티파니라는 걸 아는데, 여기에서 티파니 알아보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케이. 티파니예요. 이건 뭘까요? 현대카드. 글자체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거는요? 이것도 약간 어려운데. 맞아, 커피. 네스프레소. 맞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아디다스. 이건 쉬워요. 근데 똑같은 까만색 선이 3개 있는데 이건 또 다르죠. 버버리예요. 이거는? 맞아요. 어떤 말씀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는요? 이게 소리가 소리는 연결이 안 돼요. HDMI가 연결이 되면 이렇게 원래 되는 건데. 들으셨어요? 소리 지켜볼 수 있을까요? SK텔레콤. 이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정말 옛날에는 브랜드가 로고 딱 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현대카드도 그렇고 서체만 봐도 이제 브랜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라 혹은 이제 뭐 정말 모델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소리로 브랜드를 인지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각을 넘어서서 이제 공감각적인 영역까지 이제 브랜드가 진출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이 새로 생기고 그걸 고려해서 우리 현대자동차의 브랜드를 이제 룩을 좀 바꿔보자라는 프로젝트를 맨 처음 시작했어요. 현대자동차 하면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뭐 올드하고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군대 문화 같고 좀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있어요. 그 이미지가.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바꿔보고도 싶고, 또 이제 그 회사가 크니까 사실은 관리해야 될 영역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또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뭐 해외에서 팔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 지구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또 이제 TV 보는 분 계세요, 요새? 생방송으로? 본방사수. 거의 없으시죠? 다 이렇게 폰으로 봐요. 제가 아는 친구는 이제 얼마 전에 독립을 했어요. 자취를 이제 시작했는데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이제 무제한 요금으로 그냥 이것만 들고 사는 거예요. 깜짝 놀랐긴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제 TV나 이런 뭐 신문 광고, 이제 윗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뭐 젊은 세대들, 뭐 우리의 고객들이 볼 수 있는 폰이나 이제 태블릿 이런 데서까지 우리 브랜드를 잘 노출하고 싶고 또 신뢰를 쌓고 싶다.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고, 아마 시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제 브랜드 방향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 방향성 하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셋,
그러니까 뭐 서체, 컬러, 뭐 로고 등등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조합이 돼서 브랜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고 시각 전공하신 분 계세요? 알고 계시죠?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브랜드의 방향성을 사실은 이번에 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인데 보통의 회사는 그냥 뭐 지금 하는 걸 잘하자, 열심히 하자인데 정말 오래오래 가는 회사들은 우리는 왜 이것을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왜 가지? 우리는 차를 왜 만들까? 왜 팔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결과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뭐 고객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뻔한 얘기 같지만 이제 휴머니티를 향한 어떤 진보를 하겠다. 그래서 단지 차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객의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동 수단인 거죠.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그 시간을 우리가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해주면서 고객의 삶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환경을 좀 지켜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Progress for Humanity,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브랜드 비전, 방향성을 수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객들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적 프레임을 짰는데 뭐 이거는 제가 깊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있고 비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밸류, 가치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고객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객이 아닌 사용자들 여러분들도 사용자일 수 있죠. 택시를 타면은 사용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환경까지 어떻게 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영상에 소리가 안 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제 영상에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여러 워크숍을 만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뭐 방향성, 옵션들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게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은 5개 이 에셋 그리고 360도 경험이에요. 보시면은 이 영상도 넘어가고 첫 번째 로고부터 사실은 변경을 했어요. 뭐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왼쪽은 이제 저희가 크롬 로고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차에 붙어 있는 엠블럼 같은 거 이제 이런 로고에서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2D 로고라고 불리는 이런 로고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왼쪽은 첫 번째로 굉장히 이제 기계적이고 차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따뜻한 브랜드가 되고 싶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그 크롬인 어떤 금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주고 질감을 표현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상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겠다. 그래서 이제 2D로 바꾸게 됐고 서체 같은 경우에도 왼쪽이 저희가 이제 옛날에 쓰던 서체예요. 모던 H라고 불리는 오른쪽이 이제 현대산스라고 불리는 서체. 저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왼쪽도 현대카드랑 비슷해요. 글자 자체가 굉장히 개성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가, 저희가 하는 브랜드가 사실은 차가 주인공이에요. 글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글자 자체에 막 이런 글자가 너무 튀는 것보다는 글자는 사실은 조금 더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가고 차가 더 중요하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현대선스라는 서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컬러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이 옛날에 쓰던 컬러 딱 봐도 뭔가 좀 차갑고 좀 이렇게 좀 약간 푸르딩딩하죠. 오른쪽에 새로운 컬러 팔레트 만들어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자연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컬러들, 뭐 건곤감리락 그 태극기에서 온 그런 인스퍼레이션도 있는데 그 하늘과 땅과 뭔가 물과 불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조금 더 이제 풍요롭고 좀 깊이 있는 브랜드를 표현하게 되고, 이거는 이미지 스타일인데 왼쪽이 사실은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광고할 때 쓰던 이미지 스타일이에요. 딱 봐도 이건 굉장히 과한 포토샵, 그리고 이렇게 인공적인,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이제 오른쪽에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편하게 가자라는 걸로 이제 바꿨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픽 시스템. 옛날에는 그래픽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진, 뭐 로고, 뭐 무슨 뭐 메시지, 뭐 이런 게 그냥 한 군데 다 섞여 있었는데,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스토리 스테이지 레이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U자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미지랑 태그라인은 안쪽에 들어가고 그 브랜드 그다음에 그 외에 옵셔널한 정보들은 바깥쪽에 존재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자, 끝이 아니라 현대 사운드도 만들었는데, 혹시 이거는 들리세요? 혹시 이런 톤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저희가 라이트 모티프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양한 데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랜저를 바꾸다. 그랜저. 다시 처음부터 그랜저를 바꾸다. 그랜저. 현대자동차. 행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차에도 들어가서 차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시동을 끌 때 웰컴 굿바이 사운드가 나와요. 이 모티프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각적인 걸 넘어서서 뭐 청각, 이제는 뭐 촉각 이르기까지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를 바꾸고 있는 중이고, 이제 뭐 옛날에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차갑고 좀 촌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제 한번 이 정도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뿐 아니라 이제 고성능 브랜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N 브랜드도 그렇고 아이오닉도 그렇고,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5개 에셋과 어떤 브랜드 방향성이 이제 서브 브랜드에까지 확장이 되면서, 크게 보면 현대자동차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이미지야라는 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고는 그 브랜드,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뭔가 5개 에셋을 잘 조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브랜드가 나오는 거야 라는 시대가 이제 지금까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얘기고, 이게 끝이 아닌 시대가 이제 돼버렸어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나는 저런 컬러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브랜드가 뭐 어떻게 보이고 서체가 뭐고 뭐 사진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가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고객들한테 어떤 경험을 주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더 나아가서는 브랜드가 고객과 어떻게 교감하고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우리 거 예쁘지? 아까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예쁘죠?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옛날 거기도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또 그 얘기 들어서 바꾸고, 뭔가 이런 식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 브랜드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가서 고객과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를 뭐 가면 그렇고 학교에서도 근데 뭐 팀끼리 팀 프로젝트 할 때도 소통이 잘 안 되죠. 소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두의 화두예요. 친구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엄마 아빠랑은 당연히 안 되고 브랜드 회사가 고객하고 소통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뭐 얘기해봐야 그 광고지 뭐 됐어 안 들을래 이런 아마 뭐 전화해서 현대자동차인데 이러면 바로 끊겠죠. 문자도 광고로 시작해요. 안 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새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차 시장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동차라는 게 이제 더 이상 혹시 여기 차 운전면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저희 팀에는 운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동차 회사인데 운전을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바뀌고 있고 자동차라는 게 필요 없는 세상에 점점 되고 있어요. 이런 게 돌아다닐 수도 있죠, 이제 좀 있으면. 그리고 뭐 요새 뭐 이제 택시도 뭐 카카오 택시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이 손 안에서 내가 어디 가는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곧 될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뭐 누구냐면 이제 툰베리라는 이제 그 10대 소년인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UN 기후총회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들이 나라를 지구를 망치고 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뭐 유명 인사가 됐었죠. 사실은 자동차 시장도 바뀌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환경 문제에 관심 가진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고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고객도 바뀌고 있고 시장도 바뀌고 있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으로 TV를 보고 영화를 보는 시대에서 여기 보면 이제 뭐 2017년 데이터지만 보통 한 사람이 1,500개 정도의 메시지를 봐요. 그 메시지가 이제 문자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광고판 어디에서 뭘 사세요, 우리 걸 사세요, 우리 거 좋아요라는 거 메시지를 1,500개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그냥 무시하죠. 안 들어요. 이런 여기도 있네요. 이제 1% 정도만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골라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이것도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아마 1% 정도 갈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런 상황에서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뭐 애자일 해야 된다? 민첩해야 된다가 있을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단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시대의 흐름, 트렌드가 포착이 되면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늦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이게 2년 전에 상상도 못하는 풍경이었는데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있어요, 여기에. 이거 하나 잠깐 보고 Times like these show us who we are. 저희가 얼마 전에 아니죠? So, this 이제 is 코로나 us. 맞이해서 This 이제 is us being 어떤 vulnerable, fragile. 용기를 This is us 가지자는 being 브랜드 scared.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This is 만든 us, 영상이에요. weak, helpless. This is us. But this is us too, in our darkest hours. This is us being vulnerable, fragile. This is us being scared. This is us, weak, helpless. We stand together because we're in this together. We believe times like these make us grow, they make us progress for humanity. 공감을 주는 메시지를 만들고 지금 소셜 이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캐치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함께 연대해서 이걸 헤쳐나가보자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 영상 시간이 꽤 들었어요. 한 석 달 정도? 찍고 편집하고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영상 닦고 뭐 이제 이런 걸 하느라고 처음에 이런 걸 만들어야지 하고 나온 게 석 달이 걸렸어요. 인하우스로 저희 뭐 디자이너들이 다 모여서 뭐 아트 디렉션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도 3개월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1년 정도 그때는 꽤 오래 갔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나오자마자 한 달 뒤에 백신이 나오고 종료가 됐다면 뒷북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한 제가 민첩하다라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정말 자동차 광고 만들 때 정말 1년씩 만들어요. 막 해외 로케도 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메시지를 줄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저희도 러닝을 얻고 그래서 누군지 아세요? 네? BTS. 안 좋아하세요, 별로? 이게 보통 이제 반응이 좋은데 이게 뭐냐면은 BTS가 저희 브랜드의 앰베서더예요. 홍보대사인데 이제 이게 다 사실은 이걸 찍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B컷이에요. 비하인드 씬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수퍼 하나 띄우고 한 이틀 만에 내보내는 거예요. 영상을 찍고 뭐 아니야 컷 다시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정말 그냥 그날 있는 거 긁어 모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저희는 이걸 이제 스낵커블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이제 스낵, 간식처럼 메인 디쉬를 만든다고 이렇게 뭐 몇 시간 하다가 그냥 굶어 죽는다. 간식이라도 주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로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성역이었어요. 로고를 건드려 말도 안 돼. 였는데 이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로고로 저게 원래 그런 뜻이기는 해요. 이렇게 손 잡는 거긴 해요, 로고가. 그래서 씻어야 된다는 거. 아니면은 뭔가 마스크를 해야 돼.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 그냥 저희가 내부에서 그냥 그날 해서 그날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엔진을 이제 스타트 스톱이 있는데 스타트하기 줄 하나 그은 거거든요. 이것도 30분 만에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시대에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좋은데 그러면 끝인가? 아니겠죠. 얘기를 해도 어떤 메시지를 던져도 좀 일관되게 우리 브랜드 방향성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BTS를 너무 많이 띄우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제 강연의 그거에 따라서 이걸 슬라이드를 하는데 보통 이런 거를 좀 많이 넣긴 해. 젊은 분들이 계시면은 너무 딱딱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또 빌보드 버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죠, 이쪽에는. 자, 팰리세이드 모델로 출발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브랜드 홍보대사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만 해도 뭐 흔히 보는 연예인 마케팅일 수도 있는 거였고요. 근데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지속 가능한 뭐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BTS도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대를 가진 공통 관심사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BTS는 이제 우리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매개로 해서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비전을 소통하는 그런 파트너가 돼요. Emerald Ocean. Pure white.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고, 이제 굿즈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온라인 캠페인도 하게 되고요. 근데 점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비전에 대해서 BTS에 물론 효과도 있지만 그런 게 더 이제 공고해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조사를 하게 되면은 현대자동차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신 본인인데 We won't. We will wait. We will wait For someone to come. to come. Save us. We won't wait for the waters to be cleared. We won't just wait to breathe clean air. We won't wait to uplift our lives today and to embrace our now for better. We dream. We dare. No holding back. We go for it. Because tomorrow For us to create. For tomorrow, we won't wait.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근데 계속 BTS만 나오고 있는데 BTS 말고는 없냐? 있어요. 이제 차를 만들면 뭐가 생길까요? 차가 생기겠죠. 그 옆에 뭐가 또 생길까? 쓰레기들이 생겨요. 왜냐면은 차라는 게 이제 철판부터 시작해서 또 차에 들어가는 가죽, 천 이런 것들 다 자르고 남은 것들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쓰레기를 버려요. 어마어마해요, 쓰레기장에, 공장에 가보면. 자, 이런 쓰레기, 지금 말로는 지속 가능이 어쩌고, 수소차가 뭐 매연이 어쩌고 다 알겠는데, 정작 그 차를 만드는 데는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나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또 쓸 수 없나?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옷을 만들어요. 패션 아이템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원타임으로 그냥 해서 그냥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 재미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파는 거예요. 아까 보신 그 수많은 디자이너들과 협력을 해서 그들의 레이블로 옷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 백화점에서 팔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얻은 수익금으로 또 지구 환경을 위해서 바꾸는 액티비티에 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기업, 회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UNDP라고 이제 UN 그 산하의 국제 협력 기구가 있어요. UN하고 협력을 하고, 이제 오른쪽에 제시카 알바 또 이 액티비티의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면서 지구를 바꿀 수 있는 뭐 수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진정성이 있는 브랜드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브랜드와 일관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좋아요. 끝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고 굉장히 좀 재미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수소라는 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 소재예요. 수소가 전기를 만든다? 이거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수소 전기 하우스 막 이렇게 해놓고 홍보관인 거예요. 수소는 이런 거예요 하고 하는데 가보면은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는 건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현대 파빌리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라는 건 이제 우주에서 온 거니까 우주에서 온 수소라는 테마로 해서 평창에 우주를 가져오겠다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재미있는 새로운 소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눈길을 끌었죠. 예를 들면 벤타블랙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이제 하여튼 뭐 빛을 다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소재예요. 반사가 거의 안 되는. 지금도 보면은 이게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영상이 아니라 진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어둠, 이런 그 새로운 소재를 저희가 써보고 싶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굉장히 이제 체감 추위는 마이너스 33도인 평창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았죠. 이제 실제로 뭐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되지는 않고, 이제 발수 코팅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물을 가지고 뭔가 전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발수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여름에 그 네이버 같은 데서 보면은 신발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발수 스프레이. 이렇게 돼요. 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수소의 원리를, 수소는 이렇게 돼서 H2가 나뉘어서 H하고 O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감성적으로, 예를 들면 태양열로 수소를 만들고 그래서 뽀글뽀글 수소가 생기고, 그게 이 엔진은 저희는 연료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반짝반짝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물만 배출되는, 여기 이제 사진이 안 나왔는데 물이에요. 물만 배출되는 그런 여정을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뭐 셀카존이기도 하고 인스타에서 아주 그때 핫하긴 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Darkest building in the world? It's certainly drawing a lot of attention. Let's check in with NBC Bay Area's Garvin Thomas in Pyeongchang. The Winter Olympics have seen new sporting records. 별다른 홍보 뭐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별다른 홍보나 이런 거 없이 뭐 CNN 이제 이런 외국 방송 뉴스에서도 화제가 됐었고 뭐 상도 뭐 많이 받았고 이제 있는데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 진정성 있게 일관되게 계속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을 할 때 더 뭔가 좀 뭐 있어 보이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보여주면 좋겠다. 이건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뭐가 중요할까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2번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같은 그 사람도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막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뭐 밤에는 기분 안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좋잖아요. 일관되게 우직하게 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일관성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일관성 가져야 될까?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거였어요. 기업들이 이것도 그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기업들이 그냥 좋은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의 소비자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 특히 요새 MZ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제 좋은 활동을 하는지 이제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좋은 활동을 한다는 거에서 그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타고니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업들,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오히려 내 지갑을 더 열겠다. 같은 값이라면, 같은 물건이라면 이런 트렌드가 생겨요. 자, 그렇다면 디자이너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불필요한 낭비 없이 물건을 만들고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리지 않는 디자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타일링이 과도하게 장식적이고 막 이러면은 금방 질려요. 타임레스하지가 않아요. 혹은 제품 자체가 또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래오래 쓰여지고 또 쓰면서 이게 환경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자, 마지막이 어려운데 자, 끝났어 이제. 얘가 죽었어요. 혹은 얘가 다 망가졌어요. 그럼 그게 플라스틱처럼 지구에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예를 들면 분해가 되고 다시 어떤 새로운 그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재활용이 되는 뭔가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클을, 이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 줘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디자인적인 솔루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이제 미세먼지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별명이 있어요. 기후 악당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자동차 만드는 게 원래 그래요. 내연을 내뿜어요. 휘발유를 태우는 거예요. 아니면 디젤을.
근본적으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환경 오염에서. 원래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소 전기차 이게 뭐 이 차는 되게 좋아요. 뭐 저는 없지만 이제 타보면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또 가면서 공기를 정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연도 안 내뿜고 얘가 돌아다니면서 공기도 정화하고 나오는 건 물뿐이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걸 시작으로 해서 아이오닉 5 이제 전용 전기차 첫 번째 해서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혹시 주변에 전기차 타거나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미래가 전혀 아니에요. 뭔가 막 차는 막 그런데 충전하러 가면은 굉장히 불쾌해요. 일단 느려요. 근데 뭐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디자이너가 뭔가 빠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디자인적인 면에서 보면 일단 차마다 다 달라요. 충전하는 데가.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은 이렇게 주유도 약간 왼쪽 오른쪽 헷갈리잖아요. 주유소 갈 때도. 근데 앞에 있는 차도 있고 옆에 있는 차도 있고 뒤에 있는 차도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가 뒤로 댔다가 충전하려고 하니까 선이 안 닿아요. 그럼 다시 빼서 이거 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350kW 초급속 요새 핸드폰도 이제 고속 충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기차도 고속 충전의 시대가 열려요. 근데 고속 충전하면 당연히 천에 두꺼워지겠죠? 또 열이 나요. 그 안에 물이 흘러야 돼요. 순행식 케이블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정말 이만한데 꺾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파이프 같은 그런 게 돼요. 세 번째로 이거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지고 싶지 않아요. 이거 비 오는 날 가면은 바지 다 버려요. 먼지 묻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래놓고 지금 우리가 무슨 지속 가능이 어쩌고 전기차를 타세요 할 상황인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충전을 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뭐 기술, 엔지니어링 영역이죠. 근데 이제 고객이 이 충전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은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처음에 저희 팀원들이랑 이제 갔을 때 이제 그 충전기 시제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꺼운 케이블, 순행식 케이블. 이걸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들지를 못해요.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중력을 거스를 수 없나? 원래 무거운 건 이제 지구가 당기니까 무거운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러면서 케이블이 매달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 아니에요. 주유소에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 주유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생각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으로 조그만 모형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원형이기는 한데 뭔가 얘가 돌아가면서 충전하면 안 되나? 아니면 위에서 뭐가 내려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스케일이 커져요. 이제는 아직 차는 없으니까 차 잘라서 붙여놓고 위에 나무로 막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케이블이에요. 내려와서 이런 게 정말 될까? 이제는 조금 더 스케일이 커져요. 더 정교해지고 이제 수동식 여기에 도르래가 그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 베어링이. 그래서 이제 뱅글뱅글뱅글 움직이는 건데 이게 정말 될까?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야흐로 이제 진짜로 돌아가는 거를 만들어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켈레톤 프레임 모델까지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이 차저라고 불리는 충전기를 만들어요. 영상을 하나 볼까요?
저희 팀은 한 24명? 근데 이제 시각 디자인 전공자, 그리고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 건축가, 그리고 산업 디자인 전공 이제 섞여 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 특히 산업 디자인 쪽 친구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결과는 좋은데, 이게 저희는 무중력 충전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거 들기 힘들거든요. 혹은 아까 목발 이런 것 좀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그동안 좀 어려웠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문턱을 낮춘 그런 개념인데, 뭐 보신 것처럼 이제 예약을 하고 돌아가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편하게 쓰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서울에 있는 길동 충전소로 지금 6대가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전기차는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전기 충전하는데 수소는 어떻게? 이게 수소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하거든요. 전기 분해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아니, 없어요.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산소가 나오고 수소가 나오거든요.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기를 가했더니 수소와 산소가 나왔다. 반대로 수소랑 산소를 합치면 물하고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자, 이제 수소 충전, 혹시 수소차 타보신 분? 근처에서 보신 분? 이게 좀 인식이 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수소 탱크는 총으로 쏴도 안 터져요. 이제 케뷸라라는 특수 방탄 소재로 만들어서 사고가 도 안 터지고 이제 안 터지는데 여전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 충전소를 가보면 좀 그렇게 생겼어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이거 뭔가 친근하지가 않아요. 되게 일단 위험물질 저장소의 느낌이 물씬 풍겨요. 이거 나 위험해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는 어디냐? 국회의사당, 입법부의 중심이죠. 국회의사당에 충전소를 만들기로 했어요. 뭐 이제 이런저런 뭐 샌드박스 규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충전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저런 흉물스러운 충전소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걸 통해서 수소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인식을 바꾸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옥의 어떤 중정을 재해석을 해서 형태를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생 소재,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또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반투명, 은은한 느낌의 유글라스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뒤에서 불을 밝혀서 은은하게 빛나는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수소 충전소가 사실은 위험 물질 저장소이긴 해요. 그래서 폭발해도 피해가 없도록 이제 방폭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로 굉장히 두껍게 벽을 만들어서 안에서 정말 수소가 터지더라도 밖으로 뭐가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방공호처럼. 그래서 애들이 생긴 게 이런 거예요. 아까 다른 애들도. 그 앞에다가 이제 디자인 솔루션이죠. 이런 유글라스 레이어하고 라이팅을 더해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미세먼지와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해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축이 돼서 이제 여의도에 가면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충전소가 사실은 부족하기는 해요. 아직 수소 충전소가. 그래서 줄 서서 사람들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수소차, 전기차 알겠어요. 뭐 다 알겠는데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과연 그런 거창한 솔루션만 있는가? 이거 딱 봐도 뭔가 한 1, 2만 원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예산 투자하고 시간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무슨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뭐 민첩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딱 봐도 꽤 오래 걸렸겠죠. 빨리 할 수 있는 거 없나? 주변에 뭔가 흔히 쓰는 것들, 작은 스케일로 뭐 없나? 이게 그 다이어리예요. 회사도 그렇고 아마 학교도 그럴 텐데 매년 나눠줘요. 2018이라고 딱 쓰여있는 거 보이죠? 2018년도 거예요. 이제 2017년 말 정도에 나눠줘요. 이게 사실 저는 솔직히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핸드폰 뭐 이런 걸 다 하니까. 근데 여전히 뭔가 손맛이 어쩌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꼭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년 나눠주거든요.
이제 연말쯤 되면 저게 이제 선물이에요. 나눠주는데 회사 거예요. 근데 이게 버려져요 맨날. 사실 다 쓰면 버리는 거잖아요 다이어리. 모아두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없을걸요? 다 버려요. 근데 특히 저는 이 커버 진짜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속지는 뭐 쓰기라도 하지. 커버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또 많이 쓰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여름쯤에 가서 하나 더 없냐고 물어봐요. 그럼 또 가져다가 또 쓰는 거예요. 그럼 2배의 커버가 낭비돼요. 2018년이라고 쓰여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과정에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가죽 많이 버려져요. 그냥 버려요, 진짜. 그리고 아까 리스타일에서도 이걸 가지고 옷도 만들고 막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이런 거 쓰레기들, 우리가 만드는 어떤 쓰레기들을 우리 옆에서 뭔가 쓸 수 없나? 캠페인이고 뭔가 멋있는 거 말고. 이게 이제 이번에 다이어리예요. 보시면은 2020년 저 속지에 쓰여 있어요. 이게 그 버려지는 짜투리 가죽을 모아서 만든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직원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커버에 보시면은 연도가 없어요. 매년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워낙 가죽은 튼튼하니까 이걸 가지고 있고 매년 이제 이거 만들어서 또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속지만 갈아서 쓸 수 있게. 혹은 저 현대자동차 속지가 싫다 그러면 다른 속지를 사서 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을 했고, 자, 종이는 당연히 재생지겠죠. 이제 티끌 종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우리 다이어리 버려지는 걸 이제 분쇄해서 티끌 종이라고 이렇게 막 갱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분쇄해서 그걸 다시 종이를 만들어서 달력 만들고 이제 다이어리 속지를 만들어요. 정말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살만한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더 많이 들고 다니고 더 많이 쓰면서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현대자동차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해서 현대 컬렉션이 런칭을 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미니카예요. 여기는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텐데 이제 애기들 타는 미니카, 그다음에 트립 카트라 그래서 이제 그 캠핑이나 이런 거 갈 때 짐 닫고 움직이고 딱 접어서 트렁크에 넣을 수 있는 거. 보냉백. 소재들은 다 타이백, 뭐 이제 혹은 이제 재활용 그 페트병 재활용한 원사로 만든 것들이에요. 보냉백. 이게 인기가 좋았는데 피크닉 매트예요. 접으면 요만해져요. 근데 이제 이걸 피면은 이렇게 등받침 의자가 생기고 돗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이걸 사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거기가 아늑해? 프로토타이핑을 해요. 항상 이거를 만들어서 정말 이게 우리만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애완 반려동물들도 우리의 고객이니까 얘네들한테도 물어보고 정말 좋아할까?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급스런 카퍼 메탈릭 컬러의 친환경 비건 가죽 시트가 있는 우리 아이 첫 자동차. 밝은 헤드램프는 물론 후방 안정까지 역시 볼수록 고퀄리티 현대 컬렉션 키즈 넥서. 내 맘의 속 내 차의 차. 우리 댕댕이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탁 트이게. 이런 캔들 어디서 났게? 볼수록 고퀄리티 현대 컬렉션 포터블 펫하우스.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니라 뭐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상대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제 정말 우리 관점에서만 보고, 근데 세상의 디자이너는 0.1%도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걸 반영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게이징,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아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정말 나가서 물어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실제로 아이데이션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맥락 없이 이건 하나 그냥 추가를 하고 싶었고, 실제로 어려워요.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것도 어렵고 이 회사가 처한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하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래요. 모두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하는 거를 모두가 정말 사랑하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안 싫어하는 게 돼요. 각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100명을 다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몇 명 우리가 타겟을 잡고 거기를 밀어붙이는 게, 뾰족하게 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업 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 하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 제가 얘기하는 게 현대자동차 브랜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현대자동차 브랜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자리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더 소통하고 또 하면서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여러 디자이너들이 팀에 있는데 그 이 팀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전반적인. 일단 그 요새 이제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들어간 지는 한 6년 됐어요. 저는 이제 딴 데 있다가 이제 온 건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정말 막 양복 입고 막 넥타이 매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8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아침 8시까지. 저는 사실 태어나서 8시까지 어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유연하게. 그래서 출근 시간도 굉장히 유연해요. 플렉서블하게 돼 있고 12시까지만 오면 되고, 이제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면, 물론 이제 한 달에 40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건 있지만, 근데 유연해져서 요새 하루 일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딱 어떤 획일화된 이거는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략팀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팀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한 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면, 잠깐 그럼 전략팀에서 1명, 뭐 디자인팀에서 2명, 뭐 커뮤니케이션 1명,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팀이 생겨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는 조별 과제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조별 과제 싫을 수도 있는데 회사 가도 끝나지 않아요. 그 조별 과제는 항상 이렇게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딱. 그런데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보통 출근을 하고 이제 뭐 점심을 먹고 뭐 이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삭막할 수 있는데 출퇴근 인사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윗사람이 앉아 있는데 먼저 집에 가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우리 젊은 직원들, 주니어 직원들은 눈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선배님 저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막 이렇게 뭐 말은 알았어 하는데 눈은 좀 그렇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말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팀에 대해서 팀원들 중에는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같이 네,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업무에는 차질이 없나요? 뭐 없다고는 또 할 수는 없는데, 네. 그게 뭐 이제 일단 뭐 너 왜 운전면허가 없냐 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꼰대가 되겠죠? 물론 이제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운전면허가
이제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저희 회사에 이제 높으신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한데 그런 분들의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운전면허를 안 따려고 해요. 그거를 사실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정말 그게 시대의 트렌드인 거예요. 이제 정말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면허를 따야 돼 이제 이러면은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고, 그럼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운전면허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집안 형편이나 이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까지 따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현대차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따면 좋겠지만 뭐 굳이 뭐 안 따도 이렇게 큰 불이익은 없는 상황으로 지내고 있어요. 현대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더 미래로 갈수록 더 기술들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 발전하는 기술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접하는 과정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신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 어떤 가치점이나 지향점을 이제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쉽고 잘 전달되게 하면 좋은데, 저희는 그거를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는 이제 메이커고 여러분들은 고객이라고 하면은 메이커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용어 같은 것도 이제 뭐 DSM, 뭐 무슨 뭐 ABS, 뭐 이런 용어들, 약어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객은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같은 거를 보면 지금 차 사서 설명서 봐도 되게 어려워요. 제가 봐도 사실 어렵거든요. 물론 바꾸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내가 아는 게 다라는, 사실은 그런 회사 관점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점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고객의 관점에서 정말 평균적인 어떤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관점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 혹시 하나만 더 네. 질문해도 될까요? 이제 강의하실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지향하고 계시는 이슈나 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리고 어디서 이게 드시는지. 이게 일단 저희가 지속 가능성, 사실 이렇게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하고 이런 게 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계속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게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계속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쓰레기를 줄이자. 그리고 뭐 아끼자. 뭐 오래 쓰자. 아니면 나무를 심자.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솔루션인가? 그것이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저희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솔루션을 내면 되지 않나.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점점 더 연비가 좋은 엔진을 만들고 기름을 덜 먹어도 오래가는 차를 만들고가 아니라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소로 가는 차를 만들고 수소로 가는 배를 만들고 수소로 우리 지금 이 전기 이런 것들을 틀면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저도 사실은 그런 건 모르지만 열심히 뭔가 저축을 해서 이제 돈을 만드는 게 있고 아니면 뭔가 어디 투자를 해서 불리는 게 있는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소 기술에 투자를 해서 그 이 지금 매연 환경 오염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비전은 있어요. 여기서 질문한 네. 건데 영감은 어디서 주로 얻으시냐고. 영감이요? 원래는 이제 이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뭐 인사이트 투어라 그래가지고 어디 뭐 해외 전시회 같은 것도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걸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상황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회사집 약간 이런 식이 됐어요. 뭐 회식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이게 좀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영감을 좀 받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요새 뭐 랜선 집들이도 있고 뭐 있는데 정말 이거 하나로 뭐 대신에 누가 다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저게 있고 뭐가 요새 유행하고 뭐가 인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뭐 흔히 뭐 눈팅한다고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눈팅을 하면서 영감을 얻고 있어요. 좀 더 멋있는 고상한 대답이었으면 좋을 텐데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예, 제가 마지막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너무 오래 저희 팀장님 너무 오래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장님께서 살짝 넘어가셨어요. 제가 저희 그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린 나가면 정글이다 이거 보셨어요? 그 부분을 잠깐 뭐요? 그 저희 팀장님께서 그 지나가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저희 대부분의 오늘 이제 청중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사회에 나가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 교육생들 위해서 저희 디자인 큐레이터님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저렇게 나이 안 먹었는데. 네, 편하게 말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또 이게 또 꼰대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저도 뭐 사회생활을 사실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 보여도 이렇게 그렇게 나이가 먹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집과 아집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저희 팀에도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독단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회사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체계가 있고 뭔가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뭐 약간 수동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뭔가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제 더 선호가 되죠. 사회에서는 뭔가 혼자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게. 근데 저는 그게 남의 말을 어디까지 듣고 이걸 어떻게 반영해서 그거로 솔루션을 내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성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 자기 주관을 가지되 뭐가 됐든 제가 좋은 거, 본인이 좋은 걸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관을 가지되 누가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말고 나랑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설득하지? 왜냐면은 뭐 디자이너도 그렇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제가 만들어서 제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99.99%의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왜 이럴까?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고민하고 그 이유를 알아내서 저의 어떤 주관에 다시 반영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제 정반 합의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사실 머릿속에 몸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별로 그게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